옹진군 의회가 성명을 내고 인천시가 영흥면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쓰레기 매립지를 지정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인천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지난 5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포시가 주요 개발 사업진의 땅 투기에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계양구가 지난해 9월부터 인도의 나뒹구는 전동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전동 킥보드 업체가 결국 철수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이 인천시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계양구는 지난해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에 세워진 공유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는데요. 취재 결과 계양구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사실상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낮 시간 인천 계양구의 거리. 인도와 도로변에서 전동 킥보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옆 부평구에서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계양구의 집중 단속으로 사실상 모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계양구에서 철수한 겁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하더라도 계양구 역시 인도 곳곳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던 상황. 이 때문에 계양구는 지난해 9월부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인도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무단 적치물로 분류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반이 있어가지고 계속 매일 순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고, 혹시라도 이제 부평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이동해서 오는 그런 차량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계양구에서는 사실상 철수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렇게 수거한 전동 킥보드만 모두 1,380대.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는 5,600만 원입니다. 당시 계양구에서 철수를 결정했던 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이런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 모빌리티는 이제 신산업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엄격한 규제가 들어오면 그 산업 자체가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들고, 계양구는 주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시 역시 무단으로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업체에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다음 달부터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안전 관련 규제도 강화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점차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계양구 거리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전동 킥보드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 매립지인 영흥도 에코랜드 조성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에코랜드 부지 매입 비용을 담고 있는데요. 규모는 620억 원입니다. 인천시가 추경을 통해 매입하려는 토지는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대 약 89만 제곱미터인데요. 이 중 15만 제곱미터는 매립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반기 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맞춰 자체 매립지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옹진군 의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가 영흥면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 쓰레기 매립지를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영흥도에는 이미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매립지가 들어서면 토양오염 등 환경 파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도 지난 5일 영흥도 매립지 건설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시장은 영흥도에 매립지를 건설하면 시화 방조제와 대부도 지역 관광 자원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가 주요 개발 사업진에 땅 투기에 연루된 공무원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김포시 합동조사반은 도시계획과 일부 부서와 도시개발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합니다. 특히 한강 시내폴리스와 풍무 역세권 도시개발, 고촌지구와 사후 북변지구, 걸포 3사지구를 포함한 지역개발 사업진의 토지를 사고판 거래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포시 감사 담당관실은 이번 합동조사에 앞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를 받습니다. 지역 화폐 다들 이용하고 계시죠? 특히 인천 이음은 10% 캐시백 혜택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인천 이음으로 이제는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물론 물건을 사고 얻은 캐시백도 기부할 수 있는데요.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이음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부를 안내하는 창이 눈에 띕니다. 인천 이음에 새롭게 자리 잡은 기부 플랫폼 나눔 이음. 우리 이웃들을 위해 적은 금액을 부담 없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음 카드를 통해 쌓은 캐시백 포인트로 우리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로 돕고 나눔을 하지 않으면 이 시국을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좋은 조건에 혜택 플러스까지 있는 이런 더군다나 캐시백이 돼서 이걸 나눔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눔 이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이 8일 인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접수 관리와 기부 프로그램 발굴을, 인천 이음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기부 플랫폼 운영 업무를 맡습니다. 기부금 모금에서 모금액 전달까지 인천 이음 플랫폼 하나로 모두 가능합니다. 인천 이음 카드에 이런 앱을 구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기 어려운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아주 좋은 여건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이음의 가입자 수는 약 143만 명, 누적 거래액도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인천 이음이 단순 지역 화폐를 넘어 기부 플랫폼의 롤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인천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컨설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도 인천시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연합회 이선종 인천광역시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층간소음이 이제 대두가 된 게 이제 한 5년 됐죠. 그때부터 저희 인천 시지부에서는 층간소음 전문가 양성 교육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층간소음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청하는 회원 단지에 나가서 이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 기법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교육을 해왔죠. 실질적으로 사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뭐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 특히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관리 규약에 보면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발생됐을 때 상당히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먼저 활성화시키자. 그게 이제 아파트의 소통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인천시에다가 층간소음 관련 민원 상담이 됐든 아니면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컨설팅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죠. 한번 저희 연합회에서는 아파트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데 좀 최대한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은 아마 아파트는 층간소음 저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하기는 그것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아파트의 일이니까 주민들이 서로가 소통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된 직원 투기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대규모 개발과 관련해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합니다.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수조사단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지자체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유관부서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방법은 먼저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 거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자체 처벌은 물론 수사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 시대의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은 저성장에 있다며 이는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성장 시대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되는 기본소득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다시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주택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며 기본주택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내 유아교육시설 확진자가 급증하자 경기도가 교직원 선제 검사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경기도 내 유아교육시설 확진자는 아동과 교직원 등 250여 명으로 지난 한 해 전체 발생 건수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아교육시설 교직원 7만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완료해 2월 25일 기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개학을 맞아 마스크 착용이나 시설 내 밀집도 등 방역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추가 확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한 달간 배달특급 거래액은 35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50% 증가했습니다. 또 누적 거래액도 90억 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입회원은 2월 한 달간 3만 4천여 명으로 전달에 비해 6천 명이 늘었으며 2월 거래 건수도 1월에 비해 57% 증가했습니다. 기존 화성과 파주, 오산 등 세 곳에서 서비스되던 배달특급은 지난 3일부터 이천과 양평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 거래액과 회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을 멈췄던 월미 바다 열차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출입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월미 바다 열차의 방역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마스크 미착용자와 37.5도 이상의 고객은 탑승할 수 없고 5인 이상 단체 고객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직계 가족의 경우에는 증빙 서류 확인 후 열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미 바다 열차 예매 사이트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부평구가 오는 4월 8일까지 여름편 공감글판 문안을 공모합니다. 모집 문안은 여름과 어울리는 스무자 대회 문장인데요. 당선작은 부평구 주요 시설에 게시됩니다. 부평구는 계절별로 문안을 공모해 게시하고 있는데요. 본편 공감글판 문안에는 최경옥 씨의 햇살 잡아 뜰하게 풀어놓으니 아지랑이 제잘거리네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뉴미디어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이 오는 6월 개원합니다. 인천시는 공모를 통해 산후조리원 5곳을 선정한 후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민간 조리원 중 안전관리와 감염 예방,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을 평가해 선정할 방침입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에서는 부모 애착관계 형성, 신생아 돌봄 등의 프로그램과 퇴실 산모 건강 및 산후 우울증 관리, 영아 응급처치 교육 등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올해 5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